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화사연을 재구성한 것으로 2025년 3월에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사건이었습니다. K사, M사 등 유명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5인 캐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사기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김만수 씨 67세.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그가 은퇴 후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 7억 원. 그 소중한 돈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진 안내문, 심지어 방송사 뉴스 영상까지 활용된 정교한 사기극,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과연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김만수 씨는 어떻게 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김만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배인 출근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말이죠. 아, 그러고 보니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바쁘게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뛰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김만수 씨는 그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딱 한 달, 처음 일주일은 그동안 미뤄뒀던 잠을 실컷 잤습니다. 2주차에는 집 정리도 하고 가까운 공원도 산책했죠. 3주차부터는 뭔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4주차인 지금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김만수 씨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책상 위에 놓인 통장들을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그동안 조금씩 모은 적금, 총 7억 원. 67세 나이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85만 원, 기초연금까지 해도 한 달에 115만 원 정도인데 김만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집 대출이자 45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25만 원, 식비 60만 원, 지병으로 인한 매월 의료비 100만 원과 기타 생활비까지 치면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모를 큰 병이라도 생기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되려나? 특히 걱정되는 건 큰아들 가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한 상황에서 육아비며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직 집도 전세살이라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김만수 씨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은퇴 후 재테크에 관한 영상들을 자주 봤습니다. 시니어 투자법, 노후 준비, 필수 금융상품, 은퇴 후 수익 창출 방법.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연일 추천 목록에 떠올랐죠. 다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혹시 잘못되면 원금도 못 건질 텐데. 김만수 씨는 평생 안정을 추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40년 넘게 한결같이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투자라고는 적금과 정기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큰돈이 필요해서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은행 이자는 바닥을 기고 있었고 1년 정기예금을 해봤자 고작 3% 현금 3억 원을 예금으로 굴려봤자 세금을 떼면 연간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수익이었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83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는 정말 없는 걸까? 김만수 씨의 마음속에는 모순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금은 절대 잃고 싶지 않으면서도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수익은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욕심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김만수 씨는 근처 경로당에 갔습니다. 혼자 있으니 답답해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죠.
경로당에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 열댓 명이 모여 화투도 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 때는 짜장면이 50원 했는데 이제는 8,000원이니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뭔가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의 대화 주제도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김만수 씨의 관심을 끈 것은 박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작년에 펀드 하나 가입했는데 그럭저럭 괜찮더라고. 원금은 보장되면서 수익도 나고. 정말요? 어떤 펀드인데요? 뭐, 그냥 안전한 거로 했어.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약속한 대로 나오고 있어. 박정수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그저 좋다더라, 안전하다더라 하는 애매한 이야기뿐이었죠. 김만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원금 보장에 수익도 나는 상품이 있다면 하는 희망과 설마 그런 좋은 게 있을까? 하는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만수 씨는 또다시 유튜브를 켜고 재테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와서 시니어 맞춤형 안전투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는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원금은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만수 씨는 화면에 빨려들듯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갈망을 정확히 파고드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정부에서 시니어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면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안전, 정부 지원, 원금 보장 같은 키워드를 반복했습니다. 김만수 씨에게는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죠. 밤이 깊어가도록 김만수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시니어 투자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복잡한 금융용어로 가득한 설명이거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답, 즉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투자처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김만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영철이한테 전화나 해볼까? 걔는 장사도 해보고 투자도 좀 했으니까 뭔가 알 수도 있겠지? 영철은 김만수 씨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김만수 씨보다 적극적이고 사업 수완도 있어서 이런저런 투자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했죠. 물론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김만수 씨보다는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영철이를 만나보자.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김만수 씨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만날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 김만수 씨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압구정역으로 향했습니다. 영철이가 새로 이사했다는 아파트가 그 근처였거든요. 전화로는 그냥 한번 놀러 와라고 했지만 김만수 씨는 투자 상담을 받을 생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좋았나? 압구정역에서 나와 영철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던 김만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것도 그렇고 주변 상가들도 하나같이 럭셔리 브랜드들이었거든요. 영철이가 언제부터 이런 데서 살았지? 분명 작년까지는 성북동 빌라에서 살았는데 김만수 씨의 기억 속 영철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50대 후반부터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걸까요? 32동 1502호 여기구나. 김만수 씨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야, 잠깐만 내려갈게.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영철이 나왔는데 김만수 씨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허름한 추리닝 차림이었던 영철이가 깔끔한 정장 재킷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었거든요. 야, 영철아, 너 뭔가 많이 달라졌네. 이거
그냥 옷 좀 바꿔 입었지.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하. 영철은 웃으며 말했지만 김만수 씨의 눈에는 단순히 옷만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축 처져서 왠지 모르게 풀이 죽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집도 완전 좋은 데로 이사했네. 이 동네 집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 뭐 그냥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말이야. 어서 올라가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영철의 집에 들어서자 김만수 씨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대형 TV,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한강뷰까지 최소 3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와, 영철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집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영철은 김만수 씨를 소파에 앉히고는 원두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맥스웰 하우스 믹스커피나 타주던 친구가 말이죠. 그런데 영철아, 솔직히 궁금한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형편이 나아진 거야? 치킨집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 김만수 씨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철은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치킨집은 작년에 정리했어.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 다른 일? 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영철의 표정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만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은퇴하고 나서 괜찮아? 뭐가 괜찮겠어?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갈수록 걱정만 늘어가고 그래서 오늘 너한테 상담 받으러 온 거야. 혹시 좋은 투자처 같은 거 없나 해서. 김만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영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아, 투자 얘기구나. 사실 나도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정말 뭔가 대박 난 거야? 뭐 대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만수야, 이건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영철은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사기 아닌가 싶었거든.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정말 약속한 대로 되더라고. 대체 뭔데 그래? 김만수 씨의 호기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영철은 갑자기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점심 먹었어. 근처에 좋은 일식집이 있는데 가서 먹으면서 얘기하자. 집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얘기라서. 영철은 김만수 씨를 데리고 아파트 근처 고급 일식당으로 갔습니다. 한 상 가격이 5만 원이 넘는 곳이었는데 영철은 망설임 없이 주문했습니다. 야, 이런 데서 먹어도 돼?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내가 쏜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뭘. 예전 같았으면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자고 했을 영철이 이렇게 나오니 김만수 씨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영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야, 혹시 공공조합원 제도라고 들어본 적 있어? 공공조합원? 그게 뭔데? 정부에서 시니어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만든 제도야.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선별적으로만 안내하거든. 김만수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부 제도라는 말에 신뢰감이 들었거든요. 어떤 제도인데? 간단해. 일정 금액을 공공조합에 출자하면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매달 일정한 장려금이 나오고 1년 후에는 원금도 100% 돌려받는 거지. 장려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영철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 1.5%야. 1억을 넣으면 매달 150만 원씩 나오는 거지. 김만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 18%의 수익률이라니 은행 예금의 6배가 넘는 수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안전해? 너무 좋은 조건 아냐?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정부 정책이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사업이거든. 우리가 출자한 돈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우리한테 장려금으로 주는 거야. 영철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니 그럴듯했거든요. 그럼 너도 그걸로 이렇게 된 거야? 작년 7월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나오고 있어.
덕분에 이사도 오고 여유도 생기고. 영철은 자신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야, 이건 정말 선별적으로만 받고 있어. 나도 지인 소개로 겨우 들어갔거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른 사람 소개하기도 쉽지 않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김만수 씨의 간절한 표정을 본 영철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나한테 특별히 한 명 더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해. 하지만 정말 확실한 사람만 소개해달라고 했거든. 괜히 소개해줬다가 중간에 문제 생기면 나도 곤란하고. 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 아니야, 너를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까다로운 절차라서 말이야. 영철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니까 소개해주는 거야. 대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 김만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소 출자금이 얼마야? 3천만 원부터야. 물론 더 많이 넣을수록 좋고. 김만수 씨는 잠시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약 300만 원씩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월 425만 원. 조금은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일단 내가 담당자한테 연락해 볼게. 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고 안정적인 성향이고. 영철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영철인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인 건으로. 네, 조건 괜찮은 분이에요. 공무원급 안정성이고. 영철이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김만수 씨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자신에게 올까요? 응, 다행이다. 면접 일정 잡을 수 있다네. 다음 주 화요일 어때? 면접도 봐야 해? 당연하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형식적인 거야. 안정적인 성향인지 중도에 그만두지 않을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지. 김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제도라면 그런 절차가 있는 것도 당연해 보였거든요. 참, 그리고 면접 때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어.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그리고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뭘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요소야. 4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했으니까. 저녁 무렵 김만수 씨는 영철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뭔가 함정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영철의 변화된 모습이 모든 의심을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세금도 빼서 치킨집 운영하던 친구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정부 제도라고 했으니까 안전할 거야. 게다가 영철이가 이미 6개월 동안 해보고 검증한 거잖아. 김만수 씨는 벌써부터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가끔 가족들과 외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만수 씨는 서류함에서 경력 증명서를 꺼내봤습니다. 다행히 퇴사할 때 받아둔 게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김만수 씨는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희망이 곧 절망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김만수 씨는 서울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알려준 면접 장소였는데 생각보다 번화한 곳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15층 1502호 여기구나. 김만수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져온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그리고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건강검진서까지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 씨 맞으시죠? 박영철님께 소개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001짜리 조합 상담팀장 이정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인증서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001짜리 조합이라는 간판과 함께 태극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 같은 느낌이었죠.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커피 주세요. 이정민 팀장은 친근하게 커피를 내와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S전자 협력업체에서 4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작년 말에 은퇴했고요. 와, 40년이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성실성의 표본이십니다. 이정민 팀장의 칭찬에 김만수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요. 김만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이정민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이 다들 같은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영철이한테 대략적으로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정민 팀장은 책상 서랍에서 깔끔하게 제작된 팜플릿을 꺼내 김만수 씨 앞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001자리 조합 시니어 안정화 프로젝트라는 제목과 함께 태극기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시니어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시니어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정민 팀장은 팜플릿을 펼치며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도표가 있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조합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김만수 씨는 팜플릿에 나온 각종 통계와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제작된 자료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일정 금액을 조합에 출자하시면 그 돈으로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실버 케어 서비스, 문화해설사, 생활 도우미 같은 일자리 말이에요. 아, 그래서 001짜리 조합이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자자분들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민 팀장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사회에 도움도 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수익률이 꽤 높다고 들었는데 네, 월 1%입니다. 연간 18% 수준이죠.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이정민 팀장은 다른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요양 서비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5% 이상이에요. 실버 산업 전체로 보면 20%를 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거라서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한 거죠. 그럼 위험은 없나요? 원금 손실 같은? 김만수 씨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정민 팀장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이건 정부 보증 사업이거든요. 그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부 부처의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승인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에서 원금을 보장해주죠. 김만수 씨는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공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또한 우리 조합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기관입니다. 이정민 팀장은 컴퓨터를 켜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001짜리 조합이라는 기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는 사업이네요. 당연하죠. 시니어 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다루는 일인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김만수 씨의 의심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정부의 보증까지 있다면 안전한 투자처가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널리 알리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텐데. 아, 그건 정부 정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격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김만수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이상적인 조합원이에요. 40년 장기 근속, 성실한 성품,
안정적인 성향 완벽합니다. 이정민 팀장의 칭찬에 김만수 씨는 으뜸해졌습니다. 마치 특별히 선택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참. 그리고 조합원이 되시면 장려금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혜택이요? 내 조합에서 운영하는 실버 일자리에 우선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고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시간당 15,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김만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려금과 일자리까지 정말 일석이조였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주로 문화시설 안내, 생활상담, 간단한 사무 업무 같은 거예요. 김만수 씨 같이 경험이 풍부한 분에게는 딱 맞는 일들이죠. 좋네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했는데 그럼 출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2억 원이면 매달 300만 원씩 장려금이 나옵니다. 연금과 합치면 꽤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정민 팀장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구체적인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3년이면 1억 8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3년 후에는 원금 2억 원도 그대로 돌려받고요. 김만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받은 장려금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다만 처음 1년은 사업 안정화를 위해 해지가 제한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니까. 현명한 판단이세요. 그럼 절차를 진행해 볼까요? 이정민 팀장은 서류를 준비하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먼저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출자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확인 후 바로 조합원 증서를 발급해드리고 다음 달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죠. 시니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번거롭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김만수 씨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출자 금액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사업의 성격상 대외비입니다. 아직 시범 단계라서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해요. 가족분들에게도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만 하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사업이라면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출자금은 언제까지 입금하면 되나요? 이번 주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여기 적어뒀어요. 이정민 팀장이 건넨 명함에는 001짜리 조합이라는 이름과 함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수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니 든든하네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김만수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는 곧바로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면접 잘 끝났어. 정말? 어떻게 됐어? 합격이야. 내일 바로 돈 넣으면 된다고 하네. 축하한다, 만수야. 이제 너도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된 거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이야. 뭘 친구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알려줘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김만수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내일 송금할 2억 원을 미리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큰 금액을 송금하실 예정이시군요. 혹시 투자나 대출 관련해서는 아니시죠? 은행 직원의 질문에 김만수 씨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오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만수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그런데 아빠가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됐어. 무슨 일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시니어 지원 사업이야. 자세한 건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 정말요? 잘 됐네요. 아빠가 요즘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 말아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김만수 씨는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이 악몽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만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2억 원을 송금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2억 원이면 내 현금 전 재산 돈인데. 김만수 씨는 커피를 마시며 어제 받은 팜플릿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허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승인, 금융감독원 등록, 원금 보장,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조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3% 수준인데 18%라니 6배나 높은 수익률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김만수 씨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나야. 혹시 시간 있어? 만수야. 무슨 일이야? 사실 송금하려고 하는데 좀 불안해서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화 너머로 영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그런데 만수야, 이런 큰 결정을 할 때 신중한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카카오톡으로 보내줄게. 몇 분 후 김만수 씨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철이가 보낸 것은 유튜브 영상 링크였습니다. 이거 한번 봐. 이 영상 보면 의심이 다 사라질 거야. 김만수 씨는 궁금한 마음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제목은 정부 발표 시니어 경제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 영상이 시작되자 익숙한 뉴스 스튜디오가 나타났습니다. K사 뉴스처럼 보이는 세트에서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시니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시니어 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공공조합 시스템 도입입니다. 김만수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일자리 조합을 통해 시니어 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실버케어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출자자들에게는 연 1520%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받는 18%가 딱 그 범위구나. 김만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실제 조합 사무실을 취재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김만수 씨가 갔던 바로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정민 팀장도 화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공공일자리 조합은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자자분들의 원금은 100% 보장되며 약속한 수익률도 반드시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화면 하단에는 K사 뉴스 특별기획 마이너스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김만수 씨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이 영상 진짜야? 당연하지. K사에서 직접 취재해서 방송한 거야. 너도 봤겠지만 우리가 갔던 사무실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이정민 팀장도 나오고. 정말 신기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이 영상 보고 나서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된 거야.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김만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K사 뉴스에서 직접 다룬 내용이라니 이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은 언제 나온 거야? 한두 달 전쯤? 아직 시범 사업이라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벌써 주목하고 있는 거지. 김만수 씨는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정부 기자회견 장면, 사무실 인테리어, 이정민 팀장의 인터뷰. 모든 것이 어제 본 것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뉴스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앵커가 정리 멘트를 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조합 시스템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 사업 단계로 선별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선별적으로만 운영된다고 했네. 그래서 영철이가 소개해 준 거구나. 김만수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널리 알리지 않는지, 왜 지인 소개로만 가입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그는 다시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완전히 확신이 서네.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송금할게. 그래, 현명한 판단이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기회 놓칠 뻔했네. 뭘 친구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알려줘야지. 나중에 수익 나면 맛있는 거 사줘. 전화를 끊은 김만수 씨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K사 뉴스에서 직접 다뤘다는데 뭘 더 확인해야 한단 말입니까? 은행에 도착한 김만수 씨는 창구 직원에게 송금 의사를 밝혔습니다. 2억 원을 송금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받는 분과 용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001짜리 조합이라는 곳인데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투자나 대출 관련해서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시니어 지원 사업이에요. K사 뉴스에도 나왔어요. 김만수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K사 뉴스에 나온 사업이라고 하니 직원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송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송금을 마친 김만수 씨는 곧바로 이정민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김만수입니다. 방금 송금 완료했습니다. 아, 김만수 씨, 확인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증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일 바로 발급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5일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등록하신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매달 25일 정기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만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올 예정이라니. 참, 그리고 조합원 대상으로 정기 모임도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첫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모임이요? 네. 조합 운영 현황도 보고하고 조합원 간 친목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지역 조합원 분들과 만나실 수 있어요. 좋네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만수 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K사 뉴스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정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다는데 이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도착한 김만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요? 어제 말한 그 정부 사업 말이야. 오늘 정식으로 참여했어. 이제 매달 용돈도 좀 생길 것 같아. 정말요? 잘 됐네요. 그런데 아빠, 혹시 투자 같은 건 아니시죠?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아들의 걱정에 김만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사기야, K사. 뉴스에도 나온 정부 사업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어. 아, K사 뉴스에 나왔다고요? 그럼 안전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니?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김만수 씨는 흐뭇한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반찬을 해서 축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김만수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원금 2억 원을 합치면 거의 5억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하겠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고. 김만수 씨는 장밋빛 미래를 그려가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조합원 증서도 받을 것이고 한 달 후에는 첫 장려금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만수 씨의 휴대폰에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온 소비자 경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최근 공공조합 정부 지원 사업 명목의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김만수 씨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설사 봤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참여한 것은 진짜 정부 사업이니까 말이죠. K사 뉴스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만수 씨는 몰랐습니다. 그 뉴스가 교묘하게 편집된 가짜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실제 K사 뉴스 화면에 가짜 내용을 덧붙여 만든 정교한 조작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송금을 마친 다음 날 김만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새학기를 맞은 초등학생처럼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증서가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언제 올까? 김만수 씨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택배가 언제 올지 몰라서 집을 비울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드디어 택배 기사의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김만수 씨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001짜리 조합이라는 발신인 이름이 적힌 택배 상자를 받아들고 나서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가 가고 나서 김만수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긴 조합원 증서와 함께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합원 증서는 정말 공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태극기 마크와 함께 대한민국 001짜리 조합이라는 문구가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합원 번호 SP-2025-1127, 조합원명 김만수, 출자금액 2억 원, 가입일자 2025년 3월 3일, 장려금 지급일 매월 25일, 장려금액 월 300만 원. 김만수 씨는 조합원 증서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공식적인 문서 같았거든요. 함께 들어있던 조합 운영 규정집도 꽤 두꺼웠고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합원 혜택 안내서였습니다. 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조합 운영 폭지시설 우선 이용권, 시니어 일자리 우선 배정, 의료진 무료 상담 서비스, 조합원 가족 특별 할인 혜택. 와, 이런 혜택도 있구나. 김만수 씨는 점점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단순히 투자 수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조합원 증서 받았어. 벌써? 빠르네. 어때, 괜찮아? 정말 좋아.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혜택도 많고. 김만수 씨는 신이 나서 조합원 혜택들을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의료진 무료 상담도 있다고? 나는 그런 건 없었는데. 내가 가입할 때보다 혜택이 더 좋아진 것 같네. 정말? 그럼 나는 운이 좋았구나. 그러게. 조합이 점점 발전하고 있나 보네. 아무튼 축하해. 이제 정말 조합원이 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김만수 씨는 조합원 증서를 정중하게 액자에 끼워서 거실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마치 대학 졸업장처럼 소중히 다뤘죠. 오후에는 이정민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만수 씨, 조합원 증서 잘 받으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네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김만수 씨처럼 우수한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출자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김만수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출자요? 네. 조합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합원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분들에게만 추가 투자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월 1.5% 장려금의 원금 보장. 다만 추가 출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혜택이 있어요. 김만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달에는 보너스로 2%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부터는 장려금이 1.7%로 인상돼요. 1.7%요? 네, 연 20.4% 수익률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선별적으로만 제공하는 기회예요. 김만수 씨 같은 모범 조합원 분께만 드리는 특전입니다. 김만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월 1.7%라면 만약 5억 원을 더 투자한다면 매달 850만 원씩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기존 300만 원과 합치면 월 1150만 원이었죠. 그런데 추가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제한은 없습니다. 편하게 추가금 납부하시면 돼요. 김만수 씨는 잠시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집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전부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생각해 볼 시간이 좀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이번 주까지만 유효해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조합원 모집에 집중해야 해서 기존 조합원 대상 추가 모집은 종료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바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늦어지면 그 혜택을 놓치게 되죠. 김만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했지만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맞죠.
다만 내일 오후까지는 결정해 주셔야 해요. 마감 일정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만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추가 투자하면 월 1,15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월 1,300만 원.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을 더 투자하면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셈이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죠. 김만수 씨는 영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추가 투자 기회가 생겼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추가 투자? 나한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어떤 내용이야? 김만수 씨가 이정민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자 영철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그런 기회가 있구나. 나도 해보고 싶은데 아마 우수 조합원에게만 주는 혜택인가 보네. 그런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만수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게다가 월 1.7%라니. 나도 그 조건이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 영철의 말에 김만수 씨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만수야, 우리가 뭘 믿고 시작한 거야? K사 뉴스에 나온 정부 사업이잖아. 게다가 이미 한 달째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생각해봐.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월 1,150만 원이면 진짜 부자 노인이 되는 거야. 영철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그날 저녁 김만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총 투자 금액 7억 원, 월 수익 1,150만 원, 연 수익 1억 3,800만 원, 3년 수익 4억 1,400만 원, 원금까지 합하면 3년 후에 약 11억 1,40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걱정 없는 노후가 가능하겠어. 김만수 씨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재산을 한 곳에 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김만수 씨는 모두 투자하기로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수 씨는 이정민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결정했습니다. 아, 김만수 씨,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5억 원 추가로 투자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5억 원이면 기존 투자액과 합쳐서 총 7억 원이 되는군요. 월 장려금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네, 계산해보니 정말 좋더군요. 그럼 오늘 중으로 송금해 주시면 될까요? 내일부터 바로 새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김만수 씨는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은행 직원과도 친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또 송금하시는군요. 네, 추가로 참여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너무 큰 금액을 한 곳에 투자하시는 건 아니시죠? 은행 직원의 우려 섞인 질문에 김만수 씨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부 사업이에요. K사 뉴스에도 나왔고 이미 수개월째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송금을 마친 김만수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 없는 노후가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만수 씨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또 무슨 일이에요? 그 정부 사업 말이야. 추가로 더 참여하게 됐어. 이제 월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 정말요? 좋네요. 아빠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 그래, 이제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며느리 산후조리원비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무슨 무리야? 정부에서 보장하는 일인데. 김만수 씨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아빠야.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했어. 아빠가 요즘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 앞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질 것 같아. 정말요? 잘 됐네요. 그래서 말인데 둘째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거 아빠가 도와줄게. 아,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그러냐? 손주 일인데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김만수 씨는 정말 마음이 넉넉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김만수 씨는 조합원 증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이제 노후 걱정은 끝났어. 하지만 김만수 씨는 몰랐습니다. 그의 안도감과 기쁨이 곧 공포와 절망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조합원 증서가 한 장의 휴지 조각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김만수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가 되었죠. 아직 장려금이 들어올 시기는 아니었지만 괜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12월 25일에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습니다. 첫 장려금이 들어올 날이었습니다. 1150만 원이 아닌 추가 투자 보너스까지 포함된 더 큰 금액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김만수 씨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김만수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바로 첫 장려금이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 드디어. 김만수 씨는 들뜬 마음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켜서 계좌 잔액을 확인해 봤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은행 업무 시간도 아니었고 보통 자동이체는 오전 9시 이후에 처리되니까요.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9시 이후에 확인해 봐야겠다. 김만수 씨는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보다 푸짐하게 차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계란 후라이도 2개를 구워놓고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아침 8시 김만수 씨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은행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잔액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있었죠. 아직 처리가 안 됐나?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김만수 씨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마다 자동이체 처리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성탄절이라서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11시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만수 씨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지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 성탄절이니까 은행 업무가 지연될 수도 있지. 김만수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김만수 씨는 참을 수 없어서 001짜리 조합에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뚜뚜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김만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연결되던 번호였는데요. 번호를 잘못 눌렀나? 김만수 씨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뚜뚜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이상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조합원 증서에 적힌 다른 번호로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었거든요. 뚜뚜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모든 번호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만수 씨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번호가 바뀐 건가? 김만수 씨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나야. 만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게 오늘 장려금이 들어올 날인데 안 들어왔어. 그래서 조합에 전화해 보려는데 번호가 다 안 되더라고. 뭐? 정말? 전화 너머에서 영철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너도 확인해봐. 오늘 장려금 들어왔어?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잠시 후 영철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나도 안 들어왔어. 그리고 나도 전화해 봤는데 안 돼. 김만수 씨와 영철은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일 거야.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영철의 말에 김만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직접 사무실에 가볼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같이 갈게. 김만수 씨와 영철은 약속을 잡고 다음 날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김만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스템 오류겠지.
정부 사업인데 문제가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전화가 왜 안 될까? 내일 가보면 다 해결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김만수 씨는 다크서클이 짙게 밴 얼굴로 영철과 만났습니다. 영철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잠 못 잤구나. 너도 그렇구나.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그 오피스텔 건물에 도착한 두 사람은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2호. 분명히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에 가까이 가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에 붙어 있던 001짜리 조합 간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판이 왜 없지? 김만수 씨와 영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벨 고장인가?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사 간 건 아닐까? 하지만 이사를 갔다면 미리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전화번호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아저씨, 15층 1502호에 있던 001짜리 조합이라는 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관리소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15층 1502호요? 거기는 한 달 전부터 비어 있는데요. 네, 김만수 씨와 영철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한 달 전이라면, 그때 잠깐 있었던 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회사는 임대료를 안 내고 야반도주했어요. 2주 전쯤에. 관리소 직원의 말에 김만수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 그 회사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죠. 야반도주한 회사인데 어디로 갔겠어요? 그런 회사들 많아요. 몇 개월 임대료 밀리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김만수 씨와 영철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건물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서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수야, 영철아,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혹시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건 아닐까? 김만수 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정부 사업인데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잖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001짜리 조합이라고 입력해 봤지만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뉴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김만수 씨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이정민 팀장이 보여줬던 금융감독원 등록 내역, 그것도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철아,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영철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자. 김만수 씨의 제안에 영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가까운 파출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기인가요? 김만수 씨와 영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001짜리 조합, 정부 사업, K사 뉴스, 월 1.5% 수익, 모든 것을.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유형의 사기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 사업이라고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그럼 돈을 찾을 수 있나요?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 조직들은 보통 해외로 도피하거나 완전히 증거를 인멸해 버리거든요. 김만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접수해 드릴 거. 혹시라도 이 조직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만수 씨와 영철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김만수 씨는 조합원 증서를 꺼내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증서가 이제는 한 장의 휴지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만수 씨는 거실 벽에 걸어놨던 조합원 증서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조합 관련 서류들을 모두 꺼내봤습니다. 팜플릿, 혜택 안내서, 운영 규정집,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김만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넘게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만수 씨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 잘 지낸다. 그런데 아빠,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김만수 씨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김만수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K사 뉴스에도 나왔는데, 정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뉴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김만수 씨는 영철이 보내준 유튜브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영상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김만수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뉴스마저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만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빈털터리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산후조리원비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김만수 씨의 노후는 한순간에 암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수 씨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한잠도 못 잔 채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겨우 잠깐 눈을 붙인 것이었죠.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 4시, 5시 계속해서 계좌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장려금이 들어와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에서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계좌 잔액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김만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벽에서 떼어낸 조합원 증서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워했던 그 증서가 이제는 보기만 해도 속이 쓰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김만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 신고는 했지만 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은 돈 1,200만 원, 연금 85만 원,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월 115만 원, 최소 생활비 110만, 매월 의료비 100만 원, 그리고 집대출이자 45만 원까지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죠. 아들한테 도움받아야 하나? 하지만 아들도 둘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산후조리원비를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친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김만수 씨는 한숨을 쉬며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라도 달래보려고 했죠.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최근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만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 지원 사업 또는 공공조합 명칭을 사용한 사기 신고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화면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방송사 로고나 정부 기관 명칭을 도용해서 마치 공식 보도처럼 꾸미는 것이죠. 김만수 씨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본 K사 뉴스 영상이 바로 그런 가짜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기의 특징은 원금 보장을 내세우면서 연 15에서 20%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진짜 사업은 절대 개인에게 직접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만수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뻔한 사기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뉴스의 마지막 멘트가 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강조하며 시니어 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리모컨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사기 수법이 자신이 당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부 사업 사칭, 공공조합 명칭 사용, 원금 보장 약속, 연 18% 높은 수익률, 가짜 뉴스 영상 활용, 선별적 모집, 모든 것이 교과서적인 사기 패턴이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한 사기에 속을 수 있었지?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진짜 같았습니다. K사 뉴스 영상, 정부 기관 같은 사무실, 공식적인 서류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만수야, 뉴스 봤어? 응, 봤어.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영철의 목소리에서도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철아, 너는 얼마나 잃었어? 나도 4억 원. 치킨집 정리하고 받은 돈이랑 전세금까지. 영철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전화 너머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은 없을까? 같이 대응해 볼까? 김만수 씨의 제안에 영철이 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보자. 인터넷에 검색해봐. 전화를 끊고 김만수 씨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001짜리 조합 사기라고 검색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001짜리 조합 사기 당했습니다. 3억 원 날렸어요. 정부 사업이라고 속여서 5억 원 뜯어갔습니다. K사 뉴스 영상까지 만들어서 완전 속였네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그중 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1억 원 당했어요. 혹시 집단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곧 다른 피해자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4천만 원 당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저도 2천만 원. 변호사 상담 받아봤는데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범인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댓글만 봐도 10여 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만수 씨는 온라인 피해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001짜리 조합 피해자 연대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방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단체방에 들어가 보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50에서 70대 시니어층이었고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적게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50억 원까지. 총 피해 금액이 300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한 피해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300억 원. 엄청난 규모의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해봅시다. 언론에 제보해서 알려야 해요.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봅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변호사비만 몇천만 원 나올 텐데 범인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했으면 소송해도 소용없어요. 언론에 나가면 우리가 바보 취급받을 건데. 김만수 씨는 단체방의 대화들을 보며 절망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당한 돈을 찾을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만수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됐어요. 아, 그냥 감기 때문에 그랬어. 정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김만수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 아빠 걱정하지 마라. 그보다 너희는 둘째 준비 잘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 혹시 그 정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수입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김만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 그게 아직 첫 달이라서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정부 사업이니까 믿을 만하죠. 아들의 말에 김만수 씨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 그건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하자.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알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만수 씨는 한참을 망연자실했습니다.
산후조리원비를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이제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만수 씨는 피해자 단체방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001짜리 조합 운영진이 필리핀에서 체포되었다는 외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은 빼돌린 후였다고 합니다. 범인들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진 후였죠. 댓글들을 보니 다른 피해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써버렸겠네요. 해외 도박 사이트에 날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결국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네요. 김만수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해도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만수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였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순진했나? 의심을 더 많이 했어야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진짜 같았거든요. 김만수 씨는 베개를 끌어안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제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 20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할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김만수 씨는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7억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만수 씨는 그동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은 깊게 꺼져 있었고 입꼬리는 처져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김만수 씨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1200만 원을 아껴서 써도 적자일 텐데 김만수 씨는 암울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10년 후면 자신의 나이가 77세,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곧 둘째가 태어나고 앞으로 교육비며 주거비며 돈 들 일이 많았거든요. 김만수 씨는 책상 서랍에서 취업 관련 신문을 꺼냈습니다. 일해야 했습니다. 67세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시니어 채용,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대부분 몸이 힘든 일들 뿐이었습니다. 시급도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경비 서는 건 너무 힘들 텐데 김만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만수야, 어떻게 지내? 뭘 어떻게 지내? 너는? 나도 똑같아. 치킨집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야. 치킨집? 응. 다른 일도 나이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 그나마 치킨집은 해봤던 일이니까. 영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을 다시 시작하려면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했는데 사기를 당한 후에는 그런 돈이 없었죠. 그런데 돈은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지. 뭐 집을 담보로 잡히더라도. 영철의 말에 김만수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67세 나이에 집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수야, 너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어. 일자리? 응, 경비원이나 뭔가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전화 너머로 영철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 그게 다 욕심 때문이야. 안정적인 걸로 만족했어야 했는데 만수야, 그렇게 자책하지 마.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사기친 놈들이 나쁜 거야. 하지만 김만수 씨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기꾼들이 나쁘다고 해도 결국 판단한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만수 씨는 피해자 단체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근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도 몇 천만 원은 나왔어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 4시간씩 일해도 월 8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쉬워 보이지 않았죠. 김만수 씨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했으니까요. 아들아, 아빠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와줄 수 있니?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중요한 얘기야.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아들이 김만수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많이 마르셨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김만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영철의 소개, 001짜리 조합, K사 뉴스 영상, 전 재산 7억 원 투자, 사기 사실 발각,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응, 미안하다. 아빠가 바보였어.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기였잖아요. 아들의 위로에 김만수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돈은 얼마나 되세요? 1200만 원 정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김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도 둘째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아빠가 와 계시면 아이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아빠,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아들의 따뜻한 말에 김만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 아내도 찬성할 거예요. 오히려 아빠가 계시면 더 든든해할 것 같은데요. 결국 김만수 씨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김만수 씨는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김만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좀 더 신중했다면, 의심을 많이 했다면, 후회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만수 씨는 손자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 대상 사기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이네요. 5살 손자의 순진한 말에 김만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해. 너무 좋은 얘기는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 기억해라. 네, 할아버지. 김만수 씨는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날 밤 김만수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67세에 당한 사기 이야기.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4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 원금 보장의 월 1.5% 수익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전 재산의 75%를 잃었다.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했다. 정부 사업이라고 했고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믿음을 주었다. K사 뉴스에 나왔다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의심할 만한 신호들이 많았다. 너무 높은 수익률, 선별적 모집이라는 특별함, 대외비라며 다른 사람과 상의 못하게 한 것, 은행 직원의 우회적인 경고들. 나는 이 모든 신호들을 무시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다. 그 달콤한 제안이 진짜이기를 바랐으니까. 결국 40년간 모은 돈 7억 원을 잃었다. 이제는 아들 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글을 읽는 다른 시니어 분들께 당부하고 싶다. 원금 보장 고수익은 100% 사기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직접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별적 모집, 대외비 같은 말로 특별함을 강조하면 의심하라. 가족이나 지인과 반드시 상의하라. 은행 직원의 우려 표현을 무시하지 마라. 돈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다. 안전이 최고다. 수익보다 안전을 택하길 바란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실패했지만 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김만수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손자를 돌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만수 씨는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 하루 4시간씩 계산대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중 김만수 씨는 비슷한 또래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 손님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부 사업이라고 월 2%씩 준다고? 정말이야? 김만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사기와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잠깐만요. 김만수 씨는 그 손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무슨 투자 얘기하고 계신가요? 아, 네. 지인이 좋은 정부 사업이 있다고 해서요. 김만수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 손님도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들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그 손님이 고마워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김만수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실패담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 김만수 씨는 종종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시니어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주의를 당부했죠. 내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 김만수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김만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작은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김만수 씨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김만수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심청이 사랑방 가족 여러분, 이런 사기에 절대 당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원금 보장 고수익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개인에게 직접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가족, 지인과 꼭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